배수가 진행되고 산란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에 계곡형 저수지가 이제 시작을 알리죠. 사이사이 구멍들이 있는 거 보니까 고기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빠졌나 보네요. 대편성을 했을 때 어디에 편성을 했냐에 따라서 입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못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채비 털리는 거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던지면 버드나무통 낚시가 아주 재밌는 낚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시기만 잘 맞춘다 그러면 빡신데도 좋은 붕어를 쉽게 낚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계곡지 가득 아름다움이 한가득 낚시하기 좋은 계절 꾼의 계절이다. 물가에 선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계절. 오늘 이광희는 터가 센 계곡지에서 봄날 월척을 꿈꾼다. 가을에서 겨울이 오듯 이 봄낚시도 이 봄철 산란철 시즌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배수가 진행되고 산란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 계곡형 저수지가 이제 시작을 알리죠. 계곡형 저수지에 오면 오히려 마음이 푸근하고 고향에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고향 같은 곳에서 월척 특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초들 사이에 사이사이 구멍들이 있는 거 보니까 고기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빠졌나 보네. 자, 일단 좌대를 피고 다리빨이 맞으려나. 고향에 온 듯한 푸근한 마음으로 즐겁게 낚시 준비를 하는 이광희. 봄은 공기마저 사람을 들뜨게 한다.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봄의 힘이다. 약간의 수초 제거 작업과 함께 대편성 준비를 해나간다. 이 채비를 넣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제 붕어를 낚았을 때 이제 끌어내는 과정에서 버드나무 가지가 이 새순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줄기가 강할 때라 감아서 떨굴 수가 있어요. 그런 자리만 간단하게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 가루가 그냥 꽉 붙어가지고 일단 닦아주고 시작하자. 이 벌레 유충들이 수초에 엄청 많네. 여름에는 이게 흔히 보이는 건데 보면 이렇게 유충들이 보이면 수온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올 봄에 유난히 이 겨울 같은 봄이 많이 지속이 돼가지고 붕어들이 아직 산란을 못한 것 같은 못한 놈들도 많을 텐데 지금 벌레 유충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그래도 수온이 많이 올라갔네. 진달래꽃도 피고 물버드나무도 싹도 다 올라오고 주변이 다 푸릇푸릇한 게 좋네. 봄이 오고서도 온전한 봄날을 느끼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봄날 그 자체다. 대편성 전에 포인트는 충분히 살펴봤는데 바닥 상황은 어떨지 살펴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지금 이제 한 대를 펴서 바닥 상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얕네요.
왼쪽은 한 80에서 한 91m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은 한 60cm, 70cm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버드나무 잔가지 너머로 본류하고 이어지는 데는 분명히 수심이 깊을 거예요. 올라타는 고기들이 얕은 데로 올라타는 자리라 나쁜 자리는 아닌데 작업이 안 돼 있어서 일단 뭐 긴 데를 한번 몇 대를 넣어볼 텐데 저 너머 자리가 자꾸 눈에 아른거리네요. 일단은 한 대를 빨리 피고 나머지 낚싯대를 좀 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가 좋으니 여기저기 눈에 들어오는 자리들이 많다. 터가 센 곳이지만 욕심이 나는 곳. 이 시기 붕어가 가장 선호할 만한 곳들을 눈여겨보며 대편성의 윤곽을 잡고 차분하게 대편성에 집중한다. 바닥에 마른 잔가지들이 많아가지고 바닥 안치하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 잔가지들이 상당히 이게 억셉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붕어 사이즈도 큰 데고 이런 데서 이제 낚시할 때 이제 요령이 될 수 있어요. 이제 평소에 쓰던 목줄 호스보다 한 호스 높여서 조금 튼튼하게 쓰는 게 요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캐브라줄 4호예요, 4호. 바닥에 잔가지가 많아 대편성에 시간이 걸린다. 와, 또 걸려 나온다. 이 엽기가 아주 제대로 잡았네, 엽기 때. 산란기. 버드나무 포인트를 공략하기 위해선 채비도 그에 맞게 튼튼해야 한다. 상황이 잘 받쳐주는 날에는 맑은 물색에서도 움직임을 보여주므로 좋은 느낌을 가지고 대편성에 집중한다. 산란기에는 포인트 상황을 충분히 살핀 후 대편성에 임하는 것이 좋다. 미끼는 만능 미끼, 지렁이 미끼다. 붕어 대물 낚시는 미끼의 운용으로 대물 붕어를 선별해내는 낚시. 미끼가 그 매개체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 한 대에 한 대 지렁이를 달아 넣으며 대편성에 집중한다. 심사숙고에 정한 포인트에서 좋은 붕어가 나와준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행운을 기대하며 대편성을 마무리해 나간다.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림이 너무 좋아서 낚싯대 편성을 해도 성에 차질 않네요. 더 넣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요. 포인트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수심 차이가 좀 나는데 왼쪽은 수심이 한 1m 한 40에서 요 앞으로는 한 2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네 대는 60에서 한 7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마른 건초들이 마른 건초줄기들이 있다 보니까 바닥이 썩 깨끗하진 않습니다. 깨끗하진 않은데 바닥이 뻘바닥이 아니고 마사토 바닥이고 깨끗하게 딱딱 떨어지는 데만 찾으면 바닥은 그렇게 뭐 찾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도 수심이 깊다 그러면 바닥 찾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수심이 얕아서 수월하게 대편성을 다 끝냈어요. 지금 버드나무통 낚시할 때 사이즈가 큰 거가 입질이 와서 챔질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막 감아버려서 못 끄집어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병풍처럼 있는 곳에 앞에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고기를 낚았을 때 걸리지 않게끔 수초 제거기로다가 작업을 해놨고
그런 사이즈에 대편성 다 끝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여 자연 속에서의 낚시가 시작된다. 요소 신중히 세워놓은 찌를 바라보는 시간. 푸릇푸릇한 봄 풍경이 이광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자연의 온기가 온 몸과 마음에 채워진다. 제가 지금 대편성 한 대가 이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이 수초 낚시를 함에 있어서 지금 시기에 계곡지에 이 버드나무 통이 없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없는 데도 있겠지만 이런 데서 낚시를 할 때 버드나무 줄기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만 굵게 이렇게 굵은 가지가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은 바닥에 옥수수 수염처럼 이 뿌랭이가 아주 좋아요. 부드러워요. 이제 산란철이 되면 그런 데다 이제 산란을 합니다, 붕어들이. 그래서 또 버드나무 저 줄기가 굵으면 또 올라타면 이렇게 턱자리가 되고,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이 버드나무 사이 속에서도 대편성을 했을 때 어디에 편성을 했냐에 따라서 입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못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계곡지의 봄 붕어 낚시 명당은 붕어가 쉽게 올라탈 수 있는 버드나무 지대나 바닥층에 삭은 수초가 무성하게 많은 곳들이 좋은 포인트다. 저수온기라 배스와 블루길 성화가 없는 날보다는 외래어종들의 활성도가 좋은 날에 붕어 낚시 조항도 좋아진다. 아직 포인트 상황을 파악할 만한 입질은 없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포근한 날씨 덕에 몸도 마음도 가볍다. 겨우내 묵었던 마음도 털어낸 듯 상쾌함 속에서 낮 시간이 흐른다. 바야흐로 밤낚시를 준비할 시간이다. 모든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데서 낚시하면서 뭐 촬영 말고 개인적인 낚시를 할 때 고기가 안 나와줘도 이런 데 찌만 세워도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고기들이 라이징 상당히 많이 하네요.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한번 겸손하게 좀 지켜봐야겠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모든 여건은 지금 다 좋습니다. 지금 파란 이 버드나무통 사이사이에 빨간 이 전자 케미 불빛이 너무 이쁘게 보이네요. 주변 경관도 너무 멋있고 낚시하는 맛이 나네. 낚시하는 맛이 나. 가급적이면 이 버드나무통 앞으로 올라타는 자리로다가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어느새 저수지엔 밤의 전령이 가득 내려앉았다. 본격적인 밤낚시의 시작. 찌불이 빛나는 시간. 붉게 빛나기 시작한다. 계곡형 저수지는 수초가 빼곡하게 있는 평지형 저수지와 산란기의 풍경도 다르다. 평지지의 붕어는 산란철이 되면 수초 군락에 무리로 몰려들어서 몸을 뒤집는 장관을 쉽게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계곡형 저수지 붕어는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서 무리를 지어서 연안으로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물고 제한적으로 수몰나무 등에 의지하여 산란을 한 뒤에 빠지기를 반복한다. 때문에 계곡형 저수지의 산란기 특급 포인트는 수몰나무 주변으로 정해져 있고 그곳에서만 좋은 조항을 보이므로 자리 다툼이 치열해지기도 한다. 봄철 산란 시기는 이처럼 수초의 변화와도 연관이 깊다. 버드나무나 부들, 갈대, 줄풀, 말풀 등의 수초의 새순이 올라올 때 붕어 낚시는 호황기다. 하지만 붕어들은 한꺼번에 산란하지 않는다. 100마리가 있다면 30마리가 들어와서 산란을 하기도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산란을 하지 않기도 한다. 같은 장소라 해도 먼저 산란을 마친 붕어와 산란을 하지 않은 붕어가 공존하기도 한다. 이곳의 붕어는 산란을 마쳤을지 산란 전일지 알 수 없는 상황. 붕어를 만나보면서 포인트 상황도 파악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서 이 낮 기온이 가장 높은 21도, 20도 이렇게 오른 그런 날씨예요. 낮 기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루는 봄 같았고 하루는 또 겨울이다가 또 봄 같은 따뜻한 날씨가 지속이 되다가 다시 또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붕어들이 헷갈리는 거죠. 산란을 하러 올라왔는데 날이 추워서 다시 빠지고 또 날씨가 좋아질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또 추워지고 이런 게 지금 올해 봄 낚시가 지금 패턴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유난히 지금 낮 기온이 더웠고 또 바람도 많이 안 불고 햇빛도 좋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이 수면을 데펴줬던 이 수온이 초저녁에 이제 밤 돼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마. 초저녁에 해가 완벽하게 다 떨어지고 지금 이 시간이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반복된 가운데 모처럼 따뜻한 기온이 밤까지 이어지고 있어 기대가 된다. 터가 센 것인 만큼 마리수는 기대하지 않는다. 딱 한 수. 꽝칠 각오를 마다하지 않고 우직하게 기다린다.
일체 유심조라 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은 마음.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유연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낚시하는 것. 이광희는 오늘도 진지하게 하지만 즐겁게 낚시에 임한다. 이때 찌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예민한 입질이지만 초저녁 타임의 입질은 기대해 볼 만하다. 챔질 타이밍을 놓칠세라 찌에 집중한다. 아, 이거 다리 밝아서 잡어가 안 빠지나. 한 마디를 살짝 올려놓고 마네. 맨탕에서 고기는 툭툭 뛰는데. 잡어였을까 붕어였을까. 입질이 예민해 종잡을 수 없는 상황. 다시 입질이 올까. 입질이 의심쩍은 이광희. 확인을 해본다. 산란철 되면은 이 마른 건초들이 바람에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또 수심 또 얕은 데서 낚시를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면하고 맞춰놨는데 이 건초들이 이렇게 줄을 미는 거죠. 미르면 찌가 예신 들어오는 것처럼 살살 올렸다가 말았다가 그게 붕어 입질처럼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네요. 한 군데만. 한 군데, 한 두 군데 정도 그런 현상이 있네요. 바람 방향이 뒤에서 불었다가 또 앞에서 불었다가 저 앞에 야산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방향에 따라 지금 건초들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내가 찌를 던진 자리에 이게 지금 마른 풀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걷어서 다시 넣어야죠. 낚시 좀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제 처음 낚시하실 때는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저게 예신을 하는 건지, 깊은 데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을 수 있는데 특히 얕은 데서 낚시할 때 고기가 줄을 막 쳐요. 막 옆으로 막 찌가 막 이렇게 막 가지. 진짜 입질을 잘 가려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해야 할 타이밍이다. 목표는 행동에 가치를 더한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단 한 수 대물을 기다려본다. 산란기의 붕어는 경계심이 느슨해진다. 체력 보강을 위한 적극적인 먹이 활동과 산란 장소를 점유하기 위한 영역 확보 경쟁도 생겨난다. 하지만 산란 중기가 되면 붕어는 오직 종족 번식을 위한 산란과 수정에만 온 정신을 쏟는다. 꽃들도 피는 시기가 다르다. 하지만 지금 피어나지 않았다 하여 조바심 내지 않는다. 이렇게 밤낚시를 하며 아름다운 찌불과 마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근데 계곡형 저수지들이 완전히 수초도 없고 산란을 할 수 없는 곳들, 그런 곳들이 많아요. 또 물색도 맑고 바닥이 또 뻘이 아니고 거의 마사토 바닥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예민하게 이 산란철에도 이 빡신 곳도 말랑말랑한 시기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곡형 저수지들이 수초 형성이 안 돼 있고 산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받쳐주는 데는 아주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 마리 살짝 올라와서 작은 나무 뿌랭이에다가 살짝 비벼놓고 빠지고, 또 자갈 같은데, 수심이 얕은데 이런 데가 또 알 쌓아놓고 또 살짝 빠지고, 그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데는 계곡형 저수지긴 하지만 시기만 잘 맞춘다 그러면 빡신데도 아주 쉬운 좋은 붕어를 쉽게 낚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찌에 찾아온 움직임, 숨죽여 지켜보는 이광희. 과연 붕어일까? 붕어이길 간절히 바라는 이광희. 모든 감각의 날을 세운다. 자, 에이, 뭐냐 이게? 에이고, 첫 입질이 베스네, 베스. 시간이 자정으로 가면서 바람도 자고 모든 여건이 좋아지겠다 싶어서 앉아 있어 봤는데, 첫 입질에 베스가 나오네, 베스가. 낮에 지렁이를 달았을 때는 전혀 이 잡어들 입질이 없었었는데, 이 밤 시간 돼서 거의 자정으로 가는 시간에 베스가 다 나오네. 그래도 모래도 나와줬으니까 이제 기대심이 또 생기네요. 베스는 그만 나오고 붕어 한 마리 나와라. 조금 더 나가자. 하룻밤 낚시를 하면서 이 저수지 상황을 섣부르게 또 판단할 수가 있는 게 붕어 낚시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과 또 낚시를 하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현장 여건이 바뀌는 걸 또 파악을 또 간과를 못할 수가 있는 게 붕어 낚시이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는 모든 여건이 다 좋았었고 괜찮았고 무조건 고기가 나올 거라는 그런 이제 저수지 분위기였는데, 밤이 되면서 이 보름달이 아주 환하게 떴고 배수가 지금 한 3cm 정도 배수가 또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 저수지를 처음 와서 하룻밤 낚시를 하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변수 없는 하루를 기대했건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 낚시다. 그 흐름대로 또 상황을 받아들이며 낚시에 임하는 것이 낚시꾼이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지만 베스가 좋은 신호탄이 되어 붕어도 나와주길 바라본다. 어제는 기온이 한 2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날씨였고, 또 초저녁까지는 그나마 또 괜찮았었는데, 이 새벽으로 가면서 이제 또 여기가 또 이제 낮은 야산들이 많죠. 뭐 그렇다 보니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많이 춥네요, 지금 새벽에는. 지금 붕어들 이제 뛰는 소리도 이제 거의 없어졌고, 지금은 입질이 전혀 없네요. 아침 낚시를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해가 또 쫙 올라와주면 그때 입질을 할 것 같네요. 입질이 없이 유난히 더 길게 느껴졌던 밤 시간도 끝을 향해 간다. 낚시할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입질을 받을 확률은 더 낮아졌지만 그 확률에 연연해하진 않는다.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에 충실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가는 것이 아쉽지만은 않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정신이 더 맑아지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신선한 새벽 공기를 온몸 가득히 채운다. 아침이 깨어나는 듯 고요했던 저수지 주변도 소란스러워진다. 배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되었던 지난밤.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아침 시간대다. 농번기 배수기철이 되면 을에 있는 일이지만 어제 초저녁에 비해서 새벽녘에 급격하게 배수가 많이 이루어졌네요. 지금 한 6에서 한 7cm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빠졌고, 워낙에 또 얕은 데 대편성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봐서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선택을 했는데, 배수가 많이 됐고 입질을 전혀 못 받고, 이제 또 아침에 낚시를 해야 되는데, 산란을 하려고 올라온 놈들도 있을 테고, 또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올라온 놈들도 있을 테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침 낚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대물이 있다고 확신하는 이광희. 때문에 이곳에서 낚시하는 동안만큼은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중심을 잃으면 몸의 좌우가 흔들린다. 중심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룻밤 사이 계곡지의 풍경은 더욱 봄의 색깔을 하고 있다. 힘겨운 하룻밤을 보낸 낚시꾼을 향한 자연의 소리 없는 위로가 함께하는 아침이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이광희. 아직 희망은 있다. 다행히 아침이 되면서 해가 나기 시작했다. 해가 나고 버드나무 숲 사이로 수초와 갈대를 건드리는 녀석이 있다. 붕어가 산란을 하러 들어온 것일까? 살짝 끌고 들어갔고, 열린다. 아이고.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는 이광희. 과연 어떤 녀석일까? 궁금증이 커져간다. 하지만 더 이상 반응이 이어지질 않는다. 오전 낚시에 조금 기대를 해보려고 이렇게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구름에 가려가지고 해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 그랬었는데 해가 아주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도 1%의 가능성만 있다 그러면 버텨보는 거죠. 예신이 살짝 들어왔는데 이어지질 않네. 어차피 이제 텃센데 와가지고 좋은 붕어 낚으려고 그러면 10번 오면 한 9번은 꽝이에요. 근데 꽝을 알면서도 좋은 붕어 낚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게 낚시의 맛이니까. 마지막에 쫙 올려주면 멋있을 것 같은데 올리지 못하네. 예심만 해주고. 아이고. 10번의 도전, 9번의 실패,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성공.
그 한 번을 위해 오늘도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이광희. 후회는 없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단 한 번의 입질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본다. 미련스럽게, 때론 우직하게 붕어를 기다린 마음은 한결같다. 하지만 기다리는 입질은 없이 1분 1초가 아까운 아침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 사이 잉어의 산란은 시작되었다. 잉어의 산란은 멈출 기미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바람까지 가세한다. 배수와 차가워진 밤 공기, 아침의 잉어의 산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광희를 몰아붙인다. 오늘은 기회가 아니라는 듯, 열심히 한 것으로 만족하라는 듯 다독인다. 그래도 쉽게 마음이 접어지지 않는 이광희. 마지막까지 찌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임을 받아들인다. 봄철 산란철 낚시가 이 순간 선택을 잘해야 되죠. OX를 잘 찍어서 나올 만한 곳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제 여기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만 해도 와, 오늘 무조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배수도 이뤄지고 또 새벽에 상당히 추운 찬바람도 많이 불고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네요. 항상 이렇게 가서 고기를 잡으면 좋을 텐데 터센 곳에 가서 낚시를 하면 한 10번 가고 9번은 꽝이에요. 센 곳에서 좋은 고기 한번 보고자 이렇게 출조를 했는데 입질 한번 못 보고 돌아가려니까 씁쓸합니다. 그래도 편한 곳에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곳에서 하룻밤 낚시 한 걸로 만족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산란철 낚시를 내가 2번 촬영을 했는데 2번 다 참 공교롭게 잉어들이 나를 괴롭혀. 잉어가 밉다. 잉어가 미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농번기 배수기철이라 이제 낚시가 더 힘들 텐데 산란철 촬영에 올해는 제대로 재미를 못 보네요. 자,